이번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 잠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죠.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 갖고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관심은 이제 과연 유재수의 감찰 무마를 한 선이 어느 선까지고 누가 관여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재수를 직접 감찰했던 그 당시에 세 번이나 이렇게 불러서 조사한 이모 수사관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감찰 반원이죠. 예. 특감 반원. 예. 그 사람이 그동안은 뭐 조국 정국 뭐 이런 쪽에서 저쪽 눈치를 봤는지 검찰 조사에서 뭐 위압받은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 진술을 했다가 최근에 윗선으로부터 위로부터 감찰 중단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그 진술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해진 거죠. 그 감찰을 한 사람이 예.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원이고 그냥 들었다는 거고 본인이 이제 직접 그래서 감찰을 멈췄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특감반장으로 있었던 이인걸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 사람까지도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부패 비서관인 박형철 비서관도 조국의 중단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지금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윗선은 어디까지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분들이 다 정권 실세들이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표를 낸 거죠. 예, 사표 냈죠. 예, 당연히 사표 냈죠. 그래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의 민정비서실도 있었고, 예, 수행비서. 예, 그리고 문고리 권력이죠. 예, 그 주말에 있는 핵심적인 회의체 멤버이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어떻게 그 내사를 받다가 사표를 낸 다음에 징계도 안 받고, 그러니까요. 여당의 수석 그 전문위원이 됐고, 그것도 승진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부시장까지 됐어요. 그게 3월 사표 내고 4월에 전문위원 되고 뭐 6월인가 뭐 7월에 또 부시장 되고 이렇게 맞습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권이 실세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커리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정적인 거는 조국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윗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초점이에요. 그러면 과연 조국이냐? 조국일까요? 조국은 지금 이 유재수는 춘천고등학교 나왔고 조국은 부산 쪽에 갖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지냐 우리 좀 아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개인 그 운영인가에 나와서도 나 그 사람 모른다. 근데 거짓말을 어쨌든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요. 어쨌든 네. 그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국이 사인을 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중단을 또 시킨 거예요. 실제로 이제 조사가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뭐 뇌물 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하니까 중단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인 게 조국이 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시절의 핵심 멤버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심 멤버였던 백원우 비서관이 사실은 민정비서실의 실세라고 하는 소문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유재수 또 것만 실세고요. 해도 유재수 것만 해도 박형철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백원우 비서관이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보면은 백원우 비서관 뭐 지금 그 뭐 정권 실세들 여러 명 이름들이 나오는데 조국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유재수가 청와대 근무할 때 3년을 근무를 했어요. 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가 행정관으로 같이 있었어요. 네. 민정수석실에. 또 이호철, 네. 또 삼철의 하나 아닙니까? 양정철 뭐
해가지고 이호철 덕분에 부산 부시장을 갔다는 얘기. 예, 그 얘기도 있고 뭐 김경수 덕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했어요. 비서실장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최고 실세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몰랐겠느냐? 누군가의 로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하고 나서 한 6, 7개월간을 병가를 내갖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결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했겠죠. 아니 궁지에 몰렸는데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또 당신은 이제 비서실장은 임종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어쨌든 통로는 임종석 실장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임 실장만 해도 직접적으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뇌물로 이렇게 했다 할 게 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600만 불 뇌물 수수 그 문제가 결국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는데 이 문제가 다시 그 수행비서가 뇌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임 실장한테도 보고했을 거고 임 실장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런 중요한 내용이 보고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도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최근 이제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이렇게 통화를 하는 사람은 윤건영. 맞습니다. 국정 거기가 상황 실세잖아요. 지금 제일 실세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도 나간다는 나간다고 거고. 그러고요. 또 김경수 지사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알려진 건. 천경덕이라고 인사팀장이 있답니다. 그 총무비서관실에. 야. 그 사람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하여튼 실무적으로 하려면 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줄소환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어느 선까지 하려고 하겠죠. 검찰에서는 당연히. 예, 그런데 정권 내부에서 그건 맞겠죠. 윤석열 총장의 어떤 수사 의지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총장이 어디까지 할 건가의 판단이 지금 서는 거죠.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는 대통령까지 가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럼 부담스럽겠죠. 중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그게 조국일지 아니면은 지금 내부에 있는 윤건영까지일지 임종석 이거는 판단의 선택의 문제겠죠. 또 당시 금융위원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네. 또 직접 백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김용범 당시 부위원장이고 지금 기재부 1차관 네. 어쨌든 전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 소환조사는 줄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면죄부를 주려고 해도 네. 소환은 해야 하잖아요. 검찰은 수사에 일단 들어가면은 그 팩트를 쫓아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야 마무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적당히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또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도 캐릭터도 그렇잖아요. 한번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종료를 한다. 하여튼 윤석열 총장은 참 야당 쪽에서도 좀 답답하죠.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하는 데에서 하는 거는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보호를 해줘야죠. 그거는 일정 보호를 해줘야지만 과거에 적폐 수사를 한 걸 보면은 그렇죠. 그건 아유. 근데 지금도 야당도 패스트트랙법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돼갑니까?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다른 의원들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그건 저기 동부지검에서 지금 하는 거죠. 어쨌든 남부지검이구나. 남부지검이죠. 남부지검에서 하는 윤석열 건데 총장의 관할하에 있는 네.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남부지검장도 굉장히 그 대쪽 같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환을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하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마감을 하고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다 합니까? 지금 60명이죠. 그것도 문제죠, 사실. 어디까지 할 건가. 어느 선. 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별해 가지고 60명을 다 기소하는 건 좀 그거는 제가 그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특히 이 유재수 사건은 지금 조국 수사 과정에서 이게 불거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김태우 예,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 수사관이 2월에 했다가 그동안 묻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국을 때려 잡으려고 보니까 이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같이 연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최고 책임자는 어쨌든 민정수석실의 책임자가 조국이니까. 네. 그러면 조국이 총대를 맬까요? 조국이 총대를 매버리면은 윗선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중단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본인이 총대 메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위가 살아야지 자기도 산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안고 가겠죠. 왜냐하면은 법원하고 검찰은 다르잖아요. 네. 법원에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심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에서는 최소한으로 말을 아끼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겠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약간 총대를 매는 정도로 용인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하는데 그때는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 확전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겠죠. 사실은 이렇게 조국 입장에서도 지금 정권이 2년 반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사건 그 판결도 뭐 한 1년이면 날 텐데 그 이후까지 이렇게 내다본다면은 총대를 매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낫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총대 메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함으로써. 아니 이거는 이제 아직은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조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여기에 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저는 진술을 안 할 거로 봅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안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안 하는 것도 아니 상식적이지 이것은 않잖아요. 이 사건에 관해서는 자기가 그동안 뭐 기자간담회도 했고 인사청문회도 했고 또 법무장관 시절에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하지만 이 조국이 유죄수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인데 그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잖아요. 검찰 조사를 부르면은 난 얘기 안 하겠다 그런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나요? 자꾸 상식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는 상식이 안 통하는 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이 조국으로서는 좀 헤어나기 어려운 어쨌든 양쪽이 또 경합이 이렇게 합쳐질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국을 더 얽매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쪽 부분에서는 뇌물수수, 펀드와 관련한 뇌물수 혐의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뭐 인턴 증명서 유지라든가 또 뭐 범인 은닉 뭐 무슨 교사 뭐 이런 것 가지고 구속하기에는 또 재판에 가서도 그렇게 크게 파워가 없다. 그런데 이제 뇌물수수 부분이 이제 확실하니 잡히면 모르지만 이 부분은 명백하잖아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국은 그 자기가 판단이 그때 그랬다. 뭐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일관되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그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기소할 병합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서 있기 때문에 병합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다퉈보겠다고 하고 김명수 법원이 대법원이 엄연히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빨리 끝내야 해요. 검찰 수사를 빨리 끝내야 하고 조사를 받아도 일단은 묻고 가야지 여기에서 논쟁이 벌어지면 계속 늪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끝나는 거고 그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결국 묵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 가가지고 다투는데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어찌됐든 자기가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고 이번 정권에서 끝나겠다. 그렇기 위해서 신속하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전략이 섰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법원에 가서 따지는 게 제일 낫겠네요. 네. 지난번 국회 운영위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더라. 그리고 대부분은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문제더라. 이렇게 갖고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서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큰 뇌물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사표 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내가 시켰다 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식을 7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황 대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선거법 또 패스트트랙법이 저지될 수 있기를 국민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야당밖에 없어요. 대안이 있어야 할까요? 근데 야당에서도 리더십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지금 완전히 무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치 아마추어인 황교안 대표를 꼬아올 정도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결국 목숨을 내걸고 지금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당내에서도 우군이었고요. 외부의 적은 너무나 강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야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개인 황교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힘을 몰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야당을 지지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